이 책에서는 또 약속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개인의 가치 기준에서는 약속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신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주의 입장에서는 약속은 상황에 따라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군주에게 최우선 순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해가 된다면 때로는 약속을 어기기도 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다만 대중들 앞에서는 신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약속을 어기고 희생양이 되어줄 부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지만 자신의 부하가 실수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하고 그 부하를 대신 처벌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군주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순적 입장을 취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최근 역사에서는 마오쩌둥이 이런 입장을 가장 잘 구사한 인물일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이 힘들 때 외세 침략에 먼저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공합작을 이끌어내고 그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다진 후 결국은 국민당을 밀어내고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이는 국민당이 마오쩌둥을 비롯한 공산당이 신의가 없다고 아무리 외친들 이미 권력은 마오쩌둥과 공산당으로 넘어간 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덕률을 따질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주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누군가가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혼자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주도적 입장에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주론 초반에 보면 용병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적 입장을 취합니다. 용병은 한 사람의 군주에게 100% 충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군주든 온전히 그 병사들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군사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군주가 중심이 되고 주도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키아벨리는 신중한 것보다는 차라리 과감한 것이 더 좋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신중한 것은 상황을 관조할 수는 있지만 상황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상황을 관조만 하다가 그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패할지언정 과감하게 움직여서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람의 능력과 처신이 운명과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 능력이 크게 특출나지 않아도 운이 따라주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한다면 최고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여성과 같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거칠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좋은 운까지 함께 하게 하고 싶다면 신중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저돌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가 체사레 보자르라는 동시대의 인물을 롤모델로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군주로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민을 위한 군주가 아니라 순수하게 군주 자신의 권력 유지를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군주론의 주제가 국민에게 한없이 좋은 군주가 되기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오래 유지하는 군주가 되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 최근 들어 마오쩌둥이나 스탈린 같은 종신 독재자의 길을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진핑과 푸틴의 관점에서, 즉 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충분히 오래 인내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정적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앙받기 위해 다양한 이념이나 법들을 고치고 나름의 각종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군주론에 입각한 군주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결국 이 세상은 모두 각자의 이기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 절대적 가치 기준을 따르는 것도 사실은 서로 간의 소통에 있어서 좀 더 서로가 함께 이득을 보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주가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를 따르는 것도 사실은 본인과 다수의 국민이 이득을 보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수의 국민은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신이 권력을 가진 높은 위치에 있다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피해를 덜 주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권력자가 아닌 한 개인의 국한에서도 어렸을 때에는 절대적 가치 기준을 배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적 가치 기준을 따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릴 때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면서 심적인 타협을 합니다. 이는 결국 한 개인도 한 국가를 대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는 아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나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면 작은 군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비단 한 국가를 책임지는 군주에게만 적용이 되는 책이 아니라 무언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개인에게도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